어머니, 생선 비린내 나는데 좀 저리 안 가실래요? 아이고, 여러분. 시작부터 귀가 따갑죠?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72살 김말순 할머니. 이분이 지금 무릎 꿇고 걸레질하고 있는데요. 손마디 좀 보세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가지고 마디마디가 꺾일 듯 말 듯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 최미진 씨는요. 명품 향수를 칙칙 뿌려대면서 냄새난다고 인상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평생을 생선 장사하면서요. 손에서 비린내가 안 떨어졌대요.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의사 만들어 놨는데 아이고 답답해서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려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 악독한 며느리한테 통쾌한 한방 먹이는 거 같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식탁에 종이 한 장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요양원 자리 났대요. 거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아들은요? 밥그릇에 코 박고 젓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 있죠? 말순 할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손주 밥 해주겠다고 죽은 듯이 살았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양원 보낸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한테요 숨겨둔 비밀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4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나중에 여기 묻혀야겠어라면서요. 자갈반 야산을 하나 사뒀대요. 며느리는 그 땅을요. 그깟 돌밭이 뭐가 귀하냐고 팔아치우라고 난리를 쳤는데 할머니는요. 죽은 남편 생각하면서 끝까지 안 팔고 버텼어요. 근데 그 땅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말순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 있죠? 이 방이요, 시어머니 방인데 곧 비울 거니까 리모델링해서 아이 방으로 쓸 거예요. 아니, 본인 앞에서, 산 사람 앞에서 방 빼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할머니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가 떨어졌어요. 미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래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들 집에는 시어머니가 없거든요. 요즘 세상에 3대가 같이 사는 게 어딨어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는 좀 나가셔야 돼요. 아이고, 심장이 철렁했겠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매달렸대요. 진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 쫓아내지 마라. 근데 아들놈이 뭐래요? 엄마, 미진이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도 안 좋아요. 요양원이 나쁜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가시면 엄마 또래분들도 많고. 아, 속이 뒤집히죠. 평생을 생선 장사하면서요. 겨울에 찬물에 손 담그고 손가락이 동상 걸려가면서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친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겁니까? 결국 말순 할머니는요, 짐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한겨울인데, 가는 곳도 없는데, 며느리가 문 닫으면서 한 마지막 말이요. 어머니, 짐 다 가져가셨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세요. 그 문이 쾅 닫히는 순간 할머니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대요. 내가 평생을 뭐 했나?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찜질방을 전전하면서요. 할머니가 며칠을 떠돌았어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추워서 너무 추워서
죽은 남편 산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영감, 나도 이제 여기서 너랑 같이 눈 쌓인 야산을 헤매면서 겨우 찾아간 남편 묘 앞에서요. 할머니가 엉엉 울었어요. 영감아, 나 너무 추워. 자식한테 버림받았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바람은 세차게 불어대고 몸은 얼어붙는데 가슴은 더 시렸겠어요.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는데 끝은 이렇게 처참하다니.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말순 할머니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말순 할머니가 지금 죽은 남편 산소 앞에 쓰러져 있어요. 울다 울다 지쳐가지고 묘비에 기대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한겨울 밤인데 외투 하나 덜렁 걸치고 손은 꽁꽁 얼어붙고 입술은 파래지고 눈썹에는 서리가 내렸어요. 영감, 춥다. 잠꼬대로 중얼거리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전 일이래요, 여러분. 남편이 생선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야산을 샀을 때, 여보, 이 땅이요. 지금은 돌밭이지만 나중에 우리 여기 묻히면 자식들이 성묘 오기 좋잖소. 그때 말순 할머니가 뭘 했는데요? 영감,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 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땅을 사요?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 사람은 죽어서도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소? 우리 아들놈 훌륭하게 키워서 나중에 효자 되게 하면 이 산소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잘 계세요 하지 않겠소? 아이고, 그 말을 믿고 살았는데 지금 그 아들놈은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 눈치 보느라 친엄마 전화도 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영감, 우리 잘못 키웠나 봐. 효자 만들겠다고 생선 비린내 풍기면서 손이 터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바람 소리만 쌩쌩 울고 달빛만 차갑게 내려앉고 할머니는 그렇게 죽은 듯이 잠들어 버렸어요. 새벽 4시쯤 됐을 겁니다. 갑자기요. 이게 뭐야? 여기 사람 쓰러져 있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눈을 떴는데 형광 조끼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자기 주변에 서 있는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얼어 죽겠어요. 측량 기사들이었어요. 새벽 일찍 이 산에 올라와 가지고 개발 예정지를 측량하고 있었는데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거죠. 그중 한 명이 핫팩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혹시 이 땅 주인 아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 우리 영감 산소인데 땅 주인은 나인데 그랬더니요. 측량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요? 할머니가 이 땅 주인이시라고요. 다른 기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면서 할머니, 여기 보세요. 이 땅이요. 신도시 개발지구로 확정됐어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보상금. 할머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돌밭이 돈이 된다고요? 기사가 흥분해서 할머니, 대박 나셨어요. 이 땅 평수가 한 800평 되는데 보상금이 최소 50억은 나올 겁니다. 50억? 여러분, 말순 할머니가 지금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 있죠? 죽으려고 찾아온 이 산소가 인생 역전의 카드였던 겁니다. 근데요. 이 소식이 어떻게 퍼졌는지
며느리 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금 군청 토지보상과에 앉아 있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서류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 있죠?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땅 보상금이 정확히 53억 2천만 원 나왔습니다. 53억.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아이고, 영감. 당신이 사둔 이 땅이 이렇게 값진 거였구만. 평생을 생선 장사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53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 해본 돈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할머니, 여기 보세요. 1차로 30억이 이미 입금됐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통장 잔액을 보는데 30억 여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0이 몇 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근데요, 여러분. 이 소식이 어떻게 샜는지 동네 아줌마들 입을 통해서 며느리 최미진 씨 귀에 들어갔어요. 미진이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고 있는데 친구가 핸드폰 보면서 어머 미진아, 내 시어머니 대박 났다며? 야산이 50억이래. 미진이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뭐라고? 그 쓸데없는 돌밭이 50억? 친구가 부러운 얼굴로 야, 너 완전 로또 맞았다. 시어머니가 돈 생겼으면 너네한테 주는 거 아니야? 미진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 아니지. 우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고. 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쳤어. 50억 가진 시어머니를 왜 요양원에. 빨리 모셔와야지. 미진이 급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그 발로 어디 갔겠어요. 할머니 계신 곳을 수소문해 가지고 단칸방 쪽방촌까지 찾아왔어요. 똑똑똑. 어머니. 저 미진이에요. 어머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얼마나 다급한지. 할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미진이 머리는 산발이 되고 화장은 번지고 눈은 충혈되어 가지고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했잖아요. 아니, 걱정은 무슨. 돈 걱정했겠죠. 할머니가 차갑게 무슨 일이냐? 미진이가 방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제가 죄송해요. 할머니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평생을 며느리 눈치 보면서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할머니 등골에 전율이 흐르는 거 있죠. 아,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지? 며느리가 무릎 꿇으면서 어머니, 다시 집으로 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효도할게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이전과는 달랐어요. 미진 씨, 미진 씨. 며느리 이름을 부르는데 존댓말도 안 쓰는 겁니까? 나 이제 당신한테 빌부터 살 생각 없소. 미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할머니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 눈이 통장에 딱 고정됐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금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졌어요. 미진이가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미진 씨, 물어볼 게 있소. 내가 집에서 쫓겨날 때 당신 뭐라고 했었소?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가 냉정하게 요즘 세상에 3대가 어딨냐고 했잖소? 내 정신 건강 위해서 나가라고 했잖소? 미진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그건 할머니가 계속 물어요. 그리고 내가 생선 비린내 난다고 향수 뿌리면서 인상 쓴 거 내가 다 봤소. 여러분, 이 할머니가 지금 그동안 참았던 걸 다 토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진이가 급하게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로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집에 가시면요. 제가 매일 발 씻겨드리고 안마도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발 씻겨준다? 당신이? 그러면서 통장을 탁자에 내려놓는데 미진이 눈이 통장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미진 씨,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이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요? 나한테 미안해서요? 아니면 이 돈 때문이요? 미진이 입을 떼지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는데 할머니가 확인 사살을 날렸어요. 만약 내가 돈이 없었으면 당신 여기 왔겠소? 미진이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할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알았소.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그만 가보시오. 미진이 깜짝 놀라서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같이. 할머니가 단호하게 가라고 했소. 내가 먼저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그럼 언제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면서 글쎄요.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미진이 나가면서 뒤를 계속 돌아보는데 할머니는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통쾌한지. 여러분, 할머니가 지금 며느리를 바로 용서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이에요. 할머니가 죽은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놓고 영감, 당신이 남긴 이 땅 덕분에 내가 살았소. 근데 나 이대로 끝낼 순 없소. 할머니 눈에서 결의에 찬 빛이 보였어요. 전현이 얼마나 악독한지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야겠소. 그래야 속이 풀리지 않겠소?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학대 상담, 법률 상담 무료, 노인인권센터. 할머니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미진 씨, 내일 집으로 갈게요. 아들한테도 말해두시오. 미진이가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보, 어머니가 집에 오신대. 얼른 방 청소하고 음식 준비해야 돼. 아들도 안도하면서 휴, 다행이다. 엄마가 마음을 푸신 것 같네. 하지만요, 여러분, 할머니가 정말로 마음을 푼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혼내줄 완벽한 계획을 짠 걸까요? 말순 할머니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아들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대요. 예전에는요, 이 집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딩동.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미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 손 차가우시겠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니, 이게 누구래요? 머리는 고데기로 말끔히 말고, 화장은 연하게 하고, 옷은 수수하게 입고, 할머니를 부축하면서 현관에 슬리퍼까지 꺼내주는 거 있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올게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았는데 아들이 나오면서 엄마 오셨어요?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엄마. 아들도 머리를 숙이네요. 며느리가 차를 가져오면서 어머니, 홍삼차예요.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할머니가 차를 받아들고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예전에 자기가 쓰던 방은 벌써 아이 방으로 바뀌어 있고 거실에는 새 가구가 들어와 있고 할머니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진이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어머니, 그동안 많이 생각하셨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미진 씨, 또 미진 씨예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나 여기 온 이유가 있어. 미진이 긴장하면서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더니 두툼한 돈다발을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현찰 100만 원짜리 다발이 대여섯 개. 미진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이게 할머니가 차갑게 이게 500만 원이요. 당신네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요. 미진이가 당황해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이라니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미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섭던지. 미진 씨, 당신 지금 내 돈이 얼마나 궁금하오. 미진이 입술이 파르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 하지 마시오. 내가 돈이 없었으면 당신 여기 나 안 불렀을 거 아니오. 아들이 급하게 엄마, 진정하세요. 미진이가 정말 반성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진우야, 너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돈 생겼다니까 갑자기 태도 바뀌는 거 다 보인다. 아들 얼굴이 빨개졌어요. 며느리가 무릎 꿇으면서 어머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은 하나도 안 벌어요. 그냥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돈 안 바란다? 그럼 내가 이 돈 다른 데에 기부해도 되겠네? 며느리 얼굴이 확 굳었어요. 네. 기부요. 할머니가 크게 소리쳤어요. 꿈 깨라.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어요. 이 돈 10원도 없다. 할머니가 돈다발을 집어들고 며느리 눈앞에서 흔들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한텐 안 줘. 여러분, 이 순간 며느리 미진이가 바닥에 철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니, 제발. 할머니가 돈을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이 500만 원은 그동안 내가 여기서 밥 해주고 청소해 준 값이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오. 며느리가 멍하니 네. 할머니가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그리고 나 이제 여기 안 들어온다. 당신들이랑 남남으로 살 거요. 아들이 급하게 엄마, 어디 가시게요? 할머니가 문 손잡이를 잡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당신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이제 지겹다. 쾅! 문이 닫혔어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비명을 질렀대요. 며느리 최미진이 지금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할머니 집을 나간 그날부터 핸드폰으로 전화를 수십 통. 어머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다 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미진이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원룸 주소를 찾아냈어요. 새벽 5시, 똑똑똑똑. 어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가 문을 벌컥 열더니 당신 지금 미쳤소? 새벽에 무슨 짓이오? 미진이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화풀이하고 시댁 식구들이 다 연락 끊었어요. 할머니가 차갑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미진이가 바지 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은 진짜 안 받아요. 그냥 용서만 해주세요. 할머니가 미진이 손을 뿌리치면서 미진 씨, 당신이 나한테 한 짓 하나하나 기억나오. 미진이가 울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무릎 꿇고 걸레질할 때 당신은 향수 뿌리면서 비린내 난다고 했잖소. 미진이가 땅을 치면서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손주 밥 해주겠다고 아픈 손으로 요리할 때 당신은 식모 부리듯 나한테 명령했잖소. 미진이가 머리를 바닥에 박으면서 제가 미쳤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그리고 한겨울에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잖소. 갈 곳도 없는 늙은이를. 미진이가 처절하게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니, 새벽부터 무슨 난리예요? 어머, 저 여자. 당신 며느리 아니에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집 할머니가 미진이를 보면서 아이고, 어머니를 요양원 보낸다고 동네방네 떠들던 그 며느리. 미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옆집 할머니가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 꼴이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집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저 여자 시어머니 학대했대. 아이고, 폐륜이네. 미진이가 사람들 시선을 받으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할머니가 크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 며느리요. 저를 생선 비린내 난다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세상에. 어머, 진짜?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돈이 생겼다고 다시 와서 빌붙으려고 하는 거요. 한 아저씨가 분노하면서 아니, 이게 사람이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였어. 미진이가 고개를 못 들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봐. 돈만 밝히는 거 봐. 부모를 뭘로 아는 거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미진 씨,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 안 할 거요. 내 눈에 흙 들어가도 당신한테는 10원도 안 줘. 미진이가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미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람들 앞에서 통곡했대요. 여러분, 일주일 후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요. 아들 진우는 회사에서 어머니한테 효도 못하는 놈이라고
뒷담화를 당하고 며느리 미진이는 친구들한테 연락이 다 끊기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할머니 학대한 집 아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대요. 반면에 말순 할머니는요, 그 돈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말순 할머니가 지금 앞치마를 두르고 큰 국자로 찌개를 퍼담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맛있어요. 말순 씨, 고마워요. 동네 어르신들이 할머니가 차린 밥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어디냐고요? 따뜻한 밥상. 말순 할머니가 보상금으로 차린 무료 급식소예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등 굽히고 살았던 할머니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옆에서 자원봉사자가 반찬을 나르면서 할머니, 오늘도 100분 넘게 오셨어요.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우리 어르신들 혼자 계시면 밥도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내가 해드려야지. 아이고, 평생 남밥해주던 할머니가 이제는 행복하게 다른 어르신들 밥을 해주고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국 한 술 드시면서 말순 씨, 당신 자식들은 뭐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소? 할머니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웃으면서 그 사람들은 저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내 가족이에요. 다른 할머니가 손을 잡으면서 말순이,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혈육보다 더 끈끈하지. 할머니 눈가에 촉촉이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사는 맛이 나요. 그때 급식소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들 진우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엄마. 할머니가 차갑게 무슨 일이냐? 진우가 고개를 숙이면서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진이랑 이혼했어요. 여러분, 며느리랑 이혼했대요. 할머니가 놀라서 뭐라고?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진이가 결국 견디다 못해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한테 한 짓이 너무 후회됐어요. 할머니가 국자를 내려놓으면서 그래서 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짜 효도할게요. 급식소에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한참을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우야, 내 엄마, 넌 내 자식이다. 그건 변함없어. 진우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나는 너랑 다시 같이 살 생각 없다. 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평생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을 못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남은 인생 살고 싶다. 할머니가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넌 내 인생 살아라. 엄마는 엄마 인생 산다. 그렇게 각자 제 갈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진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할머니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그만 가거라. 엄마는 바빠. 어르신들 밥 차려드려야 돼. 진우가 고개를 숙이고 급식소를 나갔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순 씨, 그래도 자식인데 용서 좀 해주지 그랬소?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용서는 했어요. 근데 다시 같이 사는 건 별개의 문제죠. 이제는 내가 내 행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따뜻한 밥상은 지역 명소가 됐어요. 매일 200명 넘는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밥을 드시고 말순 할머니는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표창도 받았어요.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 인생이 따로 있더라고요. 돈이 생긴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찾은 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말순 할머니가 아들을 끝까지 용서 안 하고 다시 안 받아준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피부치 자식인데 한 번쯤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할머니가 잘했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 1번, 그래도 용서했어야 한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 2번. 여러분의 의견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